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3페이지 2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납세 절차는 뭐 여러분들 별표시 자, 3개 하시고, 기출문제 표시답 보시다시피 여러분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36개 시험도 건너뛸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종합문제 속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징수 방법을 보시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라는 거.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일 판단하고. 자, 납기요.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납기 제가 이 표는 하여튼 요것도 2025년 9월 달이 됐는데 이것도 못 외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장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주택분만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한다는 거. 다만 주택분은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정 바에 따라 납기 언제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9월 달로 바꿔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토지부는 9월달, 건축물 선박항공이 7월달, 주택 두 번 나눠지는 거 하는 거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수시부는 여러분요, 35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없다로 바꾼다는 거죠. 제가 없다로 바꾼다고 이거 나오면 없다로 수시부가 징수할 수 없다고 바꾼다고 그랬는데 없다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있고요. 납세지는 뭐 당연히 그 지방세는 그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되니까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선박항공기는 됐습니다. 참고고요. 자, 징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죠.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로 여기 포인트죠. 구분한 납세고유세 표준과세액을 적어서 자,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표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리고 종부세 다 똑같이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표합니다. 10일 전 아니고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고 구분한 과세액을 기재해야 되고요. 고유세. 합산한 X고. 재산세 고유세의 병기고지되는 세금은 소방분이라고 그랬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고지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하고 재산세 납기가 될 때 재산세 납세 고유세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다. 소액징수 면제도 상식이죠, 이거. 재산세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니까 2,000원은 2,000원이다.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예요.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요. 자, 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세. 지금 이게 원래 가상금이란 말이 없어졌는데 가상금이란 말이 원래 없어져가지고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아마 올해는 말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일들을 하면은 아마 이것도 이제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 아마 챙길 건데 가상금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재산세나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금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위탁자가 세금 못 내요. 그러면 해당 신탁재산에 누가요? 수탁자가 자,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또 나와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이걸 갖다 완전히 바꿨어요. 수탁자가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낼 때 위탁자가 이렇게 낸다고 바꿨습니다. 예. 자,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깊은 내용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됐고요. 지금. 자, 지금 볼 거 아니고 신고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신고 의무. 자,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 며칠? 15일 이내. 자, 그래서 과세 기준 6월 1일부터 15일 이내 그 소재를 관할 재산하게 증거자를 갖춰가지고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협조무 같은 거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제재는 없다는 거. 가산세는 없는데 지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아까 공부상 소유자가 권리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은 신고해 주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지간 압수자 됐잖아요. 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냐? 이거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사유인데 외우는 건 아니고요. 뭐 해당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이 있거나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세기준까지 등기 안 됐을 때는 자,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속계 있는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고, 실제 종중 재산인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을 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런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을 때 지자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재산세는 과세대장 이런 거, 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해서 비치해야 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 과세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도 읽어보는 거고 넘어갑니다. 물납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금, 우리 재산세는 자,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물납 요건만 볼 건데요. 이 물납 요건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지방세는 안 돼요. 재산세만. 지자청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기업번 번호 달고요.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두 번째 요건,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과세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니은번.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그러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확인하는데 해당 디귿번 번호 달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는 그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해야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서초구나 자 안양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소지한 부동산 땡,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으로 땡,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법률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자, 무조건 안 돼요. 자, 물납을 신청했어요. 자, 지자체에서 봤더니 공무원이 봤더니 이거 자 보세요. 물납 신청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 그랬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갑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납의 요건 4가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재산세 물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안 돼. 초과해야지. 1천만 원 초과할 때. 두 번째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물납합니까?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4가지 요건 꼭 기억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절차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과정 때 할 거고요. 분할납부 요건을 봅니다. 분할납부. 자, 세금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나눠낼 수 있는데 얼마 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물납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전반이고 일부를.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자, 몇 개월 내요? 3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바뀐 거예요. 상식처럼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2024년 개정세법인데 자, 재산세 물납 자, 분할 납부 요건이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내? 3개월 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거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심화과정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분할 납부 요건, 물납 요건만 딱 알고 갑니다. 분할 납부 요건, 납부할세 250 초과할 때. 여러분 재산세 얘가 예전에는 500 초과였었는데 지금은 250 초과로 낮아진 건데 기준이 옛날에
500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전에 수강생들이 오프라인 패키지 속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손 들으면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만 살짝 윙크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그리고 딱 진도를 하려고 했는데 교탁 바로 앞에까지도, 그때는 막 오프라인 수강생 많다 보니까 교탁 바로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어떤 사장님이 교탁 바로 앞에서 헛기침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나한테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는데, 진짜로 실제로 있었는데, 건물주 사장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윙크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기준이 500이었다 얼마로요? 250 초과로 낮아졌어요. 절반으로.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또 역시 똑같습니다. 손 들면 그러니까 저한테 살짝 윙크. 우리 집은 눈 깜빡였는데? 에? 눈 깜빡였잖아 지금. 안구건조증으로. 어떻게는, 자, 알겠어. 그렇지. 윙크는 하기는 한쪽 눈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 눈 깜빡이면, 그거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납부할세 얼마? 250 초과할 때. 아까, 자,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250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 한지라서 몇 개월 내? 3개월 내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상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세한 처리 기준은 우리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PPT로 안 했었죠. 이거 뭐냐면 요거는 일단 하여튼, 자, 잠깐만요. 일단 문제 풀고요. 핵심 꼭 줄세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관할지자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기출지문입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것이지.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고민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X입니다. 토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납기 개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너무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요. 너무 뭐 함정에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또. 고기수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징수합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거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돼서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도 연습을 했는데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자, 정답 지문으로 틀린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35회 시험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자, 이런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이거 잠깐만요.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예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이 아니고 15일이네요. 그러니까 두 개 부분 틀린 거예요. 사유 발생일이 그럴듯한데 사유 발생일 아니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자, 물납. 자,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자, 부동산이긴데 어떤 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내 부동산이죠. 다른 신고인거로 안 되고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자, 물납 요건 다시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틀려요. 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요건이야.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지를 몇 개월 내? 3개월 내 분할 납부요. 2개월이었다가 2024년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상식처럼. 자, 분할 납부 소리 기준은 우리 다음에 할게요. 이건 다음에 하고. 물납과 분할 납부 차이점. 물납은 납세무자가 신청하고요.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해가지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들어갑니다. 자, 근데 분할 납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납은 미리 말씀드리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해요. 그래야지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시간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재산세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물납은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 전? 10일 전까지. 물납은 자, 납부기한 기한 끝나기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할 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뭐 10일 전 아니고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할 납부는 얼마?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핵심 꼭 출제 예상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권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오, 입이 모아진 분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강남과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 보유하는데 성남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물납할 때는 성남시 관할 구역 내 부동산만 되는 것이지 강남구나 다른 데 있는 건 안 돼요. 자, 여기고. 좋습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기 250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의 정보에 따라 납부할세기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순 암기식 문제. 하나, 둘, 셋. X입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개월 내만 안 돼요. 3개월 내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세부 담상하는 오늘은 그냥 용어 설명만 살짝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지금 198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세부 담상안이 뭐냐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아까 보유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뭘 사면서, 양도세는 뭘 소득 중에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유세는 그냥 매년 가만히 있는데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보유세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상한을 두고 있어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재산세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적용되냐면 이거는 세부 담상하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보유세 세부 담상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 세부 담상안은요, 보세요. 원칙적으로 토지건축물은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150%를. 자,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부과됐습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10만 원 냈어요.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 얼마를 못 넘게? 15만 원 못 넘게 하면서 납부할 세금은 15만 원입니다. 19만 3천 원 계산돼도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자,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얘를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몇 강 몇 분 몇 초에 얘를 10만 원이 납부할세액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150%는 150만 원이지 어떻게 15만 원입니까? 하면서 강의를 잘못했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강의를 잘못했다고 해서 보고 수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또 글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일일이 써가면서 이걸 갖다가 10만 원에 100%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이해시키려고 그냥 힘들었는데 자,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10만 원에 100%는 10만 원이고 10만 원에 50% 절반은 5만 원이고 그러니까 10만 원에 150%는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근데 토지 건축물은 150%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근데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자, 토지 건축물은 150%인데 주택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는데 왜 없냐면 얘는 더 정교하게 돼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주택 가격 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아까 과세 표준 상한율을 적용한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더 정교하게 돼 있는 주택부는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부는 토지 건축물만. 단순히 이거는 그냥 전년도세계 150%못 넘게 하는 건데 이 주택부는 아까 과세표준 상한액 이거는 과세표준 상한율 적용할 때 주택가격 변동률, 소비자 물가지수, 지방재정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해서 정하게 해가지고 못 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더 정교한 것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2024년도부터는요. 근데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택부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근데요, 다만 과세표준 상한액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 그래서 2023년 4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됐으니까 이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이 2024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이걸 제가 바꾼다는 게 과세표준 상한액 개정 규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세부담 상한 규정인데.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있죠.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도입되고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부담 상한에 관한 이 개정 내용,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을 적용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규정을. 그래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소유 주택 같으면 공시가 3억 원이 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10%, 6억 초과 주택은 130%못 넘게 하는 이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 주택 갖고 계셨어가지고 주택분재산세를 부과 고지 받았었어요. 그 주택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 근데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근데 새로 이제 2024년도부터 신축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담 상한 적용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뭘 적용하냐면 아까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 오늘은 세부담 상한이 뭔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건데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 있다. 그다음에 토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 적용이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돼서 전년도 세계 150%못 넘게 하는데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요, 재산세, 도시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의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면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20%로. 재산세액 20%로. 재진이.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수강에서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못해요. 자,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갑니다. 좋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금방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거요. 요거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산세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 전년도 재산세액의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납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로 한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받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되는 거를.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이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규정을. 근데 아직 지금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렇구나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뭐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진이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납부유예 이런 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소유 주택, 2023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아닙니다. 의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너무 긴가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소유 주택이요, 2023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교재 쭉 넘어갑니다. 여기 우리 교재 보면 기타지방세가 나오죠? 기타지방세 204페이지 있잖아요. 요거는 독립하게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 27에 30일에 딱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배운 몇몇 내용 들으면 되고, 나중에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넘어갑니다. 자, 218페이지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 214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니까 파트 3 국세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자, 소득세, 총설, 양도세에서 21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뭐 시험 문제는 우리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 계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자, 우리가 36회 시험도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고 공부하느냐, 의미 특징,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의미 특징도 보고요. 과세 대상, 예전에는 이 과세 대상에서요, 시험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도 몇 년간 나온 적도 있어요, 연달아서. 최근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과세상 중요하고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36개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죠. 그래서 종부세, 요거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정확히 단골로 종합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36개도 나왔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계산. 종부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기가 이제 어렵고, 종부세는 어려운 게 나오면 여기가 어렵고, 깊은 내용이 나올 때도 여기서 깊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종부세, 자,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 깊은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하고요. 자, 납세지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종부세 납세 절차도 단골입니다. 이것도 뭐. 자,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뭐 36개 시험도 그렇고 단골로 나옵니다. 재산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 수가 되는 지방세와 국세로서 항상 재산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주로 정답은 취득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있을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지문은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5번부터 읽고 올라오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등록면허세에서 정답고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묶어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로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재산세에 있겠어요? 종부세에 있겠어요? 자, 랜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랜덤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요, 랜덤이에요. 재산 종부세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재산세는 최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최소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재산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 앞뒤로 한 문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종합 문제로 묶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재산 종부세가. 그러면 정답은 어디 있냐? 재산세에 있습니다. 최소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요, 재산세 문제는 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종부세 문제가 한 문제도 없거나, 아니면 종부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자,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실력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혹시 찍어야 한다고 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앞뒤로 봤더니 문제가 적은 거, 적게 나온 거,
그것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재산세는 2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없으면 재산 정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2문제 나왔다 그러면 종부세 정답이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제문항수를 보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어떤 특징의 조세냐? 국세고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도 모든이 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소유자별 합산과세. 종부세는 여러분 전국에 개인별로요. 전국에 주택이나 토지가 있으면 주택은 주택을 전부 다 합산합니다. 토지는 토지를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관할 세무상이 세액을 산정해서 부과고지합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 여러분,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냐, 의미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1세대원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자, 여기서 거주자는 그 집에 거주하는 자, 이게 아니라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그럼 이따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우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또는 주소가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 갑이 있고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1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들어보셨잖아요. 그 1세대 1주택 할 때 1세대라는 것은 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1세대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1세대원이 이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자,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보니까 주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다 주택인데요. 공시가격으로 갑은 6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집이 2채가 있는데, 을명의의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나는 공시가격 3억, 하나는 2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병명의 주택도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부과 기준은요, 주택분은 공시가격으로 해서 9억 원, 그러니까 다주택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전부 다 합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 보유할 때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지, 그 집을 합쳤을 때 공시가격을 9억까지는 납세무 없고요, 9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요, 처음에 종합부동산세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그래서 1세대니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 그래서 이 집은 예전엔 종부세가 부과됐었는데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따지니까 갑 개인별로 9억 초과하지 않았죠? 6억이니까 납세무 없고, 을 개인별로 따지니까 합치니까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예요? 5억. 9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고, 병도 9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아, 알겠네. 자, 세대별 합산과세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더니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절세 A, B, C, D 중에서 종부세, 절세 A, B, C, D의 첫걸음은 뭐냐?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다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 부과됐을 건데 15억, 9억 초과니까. 근데 소유를 분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첫걸음,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별 합산이지 세대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법인별 합산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납기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아까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다 달랐잖아요. 토지 9월달, 건축물 7월달,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런 식으로.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가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분할 납부는 대저 종부세.
자, 근데 물납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세 비과세죠? 종부세도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세 비과세죠?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율 구조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고자인 개인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즉각강세 분류불하고 국세는 주소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상환 아까 허용된다고 그랬죠? 재산세나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또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세액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에 열거된 토지나 주택을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사실상 보유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과가세입니다. 관할 세무장이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근데 납세문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종부세. 자, 대표적인 보유과세고 개인별 과세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 합산하고요. 인세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개인 납세무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의 주요 세액의 공통적인 성격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 6월 1년도에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질과세 원칙.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다르면 원칙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계율을 봤습니다. 종부세 대상 보기 전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쭉 넘어가서 우리 교재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많이 넘겨야 되는데, 엄청 많이 넘어야 되는데, 자, 종부세 딱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지만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36개 시험 읽어보시는 거고, 의의 및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목적 종부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정부 부동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부세법 1조에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여러분 봅니다. 먼저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투기 억제,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종부세 부과하는 목적을 딱 기억하세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종부세 나중에 종부와 부동산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자, 특징을 보니까 종부세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토지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라고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걸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종부세, 재산세, 얘네들 이원적 성격의 조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2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하나는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부동산은 경기도 안양시에 보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요. 먼저 재산세를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합니다. B 부동산은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안양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각각 부과합니다.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그런 다음에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합쳤더니 자, 갑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종부세가 부과된 부분에 지금 뭐가 부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세율 체계에서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아이고 진짜 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한번 부과했으면 됐지 왜 이상한 세금 만들어가지고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부과하느냐. 이중과세 위헌.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는데 위헌법률 심판제정 제기했는데 합헌 결정 났죠. 왜냐하면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세율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 얘기도 배우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계속 봅니다. 종부세, 여기를 마저 봐야죠. 특징을.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고. 자, 개인의 경우는 근데 어떻게 하고? 개인은 개인별 합산 과세하고, 법인은 어떻게 하고? 법인별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입니다. 자, 재산세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납세문 성립하고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서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처럼.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뒤에 또 나오지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하산세 규정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그러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요. 자, 물납 안 됩니다. 자,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특징 한번 쭉 읽어두시고, 그리고 요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는 쭉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용어 정의는 쭉 넘어가는데, 다만 여기 이제 개정이 있어요, 올해.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수정하고 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막 그래요. 또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도 크고요. 과세표준 구할 시에. 1세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줘요. 다주택자보다. 근데 남자가 장가 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는데 진짜 기특하게 집 한 채. 그래서 합쳤더니 종부세 납세문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아니 결혼하기 전에 각각 1세대 1주 혼인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각각 혜택을 받았는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쳐져가지고 1세대 2주택자로 그래가지고 세리상 불이익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결혼들 안 하는데 그냥 세리상까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받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줍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이게 몇 년이요? 10년이요. 이게 5년이었다가 이번 2025년 개정 아니라고 되는데 개정이 됐어요. 안을 지워버리세요. 안자를 지워.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개정이 돼서 혼인함으로써 일세대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었다가 혼인 몇 년으로 개정됐다고요? 10년으로. 양도소득세에서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그 특례도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이게 5년이었다 몇 년으로? 10년. 이거 시험에 나올 건데 나오면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이거 이제 혼인 이거 10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 시험에 나올 건데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맞춥니다. 어느 분이든 강의하시는 분 누구나 다 이건 중요하다고 개정세법이라고 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강의 들은 수험생, 종교 수험생 다 맞춥니다. 예? 그런데 혼자서 틀리면 망하는 거지. 다 맞추는 걸 갖다가. 그래서 5년이었다 몇 년으로? 10년으로 개정됐고 개정 안에서 안자를 지워버립니다.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효도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나도 1세대 1주택이었고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학가합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현재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둘 사람 다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서 한 사람이 60세 미만해도 괜찮아요.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아버지는 60세, 엄마는 만 48세 띠동갑 괜찮아요. 그래도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 자 역시 학가 날부터 몇 년 동안 효도 과정이 저 이렇게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학가했는데 불이익받으면 안 되잖아. 2주택이라고 해서 학가 날 몇 년? 10년 동안은 역시 각각 1세대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줄이요. 그래서 혼인도 중요한 건 이제 혼인이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걸 자 그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동그라미 4와 5는요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얘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10년 동안 각각 1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인이나 직계존속 동거부양은 그냥 혼인하거나 이렇게 하면 학가하면은 그냥 신청 없이도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다른 것들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최근에 34회 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나머지는 다 참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요. 종부세 대상인데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안 되겠네요.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세상 시간이 많이 들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종부세 대상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납세무자도 그렇고 다음 주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우리 납세무자 누가 종부세 본격적인 건 다음 주에 보고 다음 주에는 소득세 총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인데 몇 가지만 좀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왜 마음은 벌써 이미 또 위치 이탈하지 마시고 여기 세법 시간에 수업 시간에 끝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재산세 개요 및 대상에서 여러분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현황부가 원칙 적용되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아까 상추 나대지에다가 빌딩 숲 사이에 상추 심어놓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토지의 모든 토지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하고 무허건축물도 당연히 실질 과세원 직상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거용 건축물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얘기입니다. 선방 공기는 대상이 되고, 자, 무리를 떠다니는 거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사람이 탑승해서 그러면 다 대상이 된다. 자, 주택이요.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하고요. 자, 주택 분산세는 항상 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한다는 거.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 분산세로 과세합니다. 10배를 넘는 것은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상으로, 10배까지는 주택 분산세 상으로. 자,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용 구분. 자, 우리가요,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와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고요? 저율분리상 토지로. 저율분리상 토지 나왔다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와 공장이요. 자, 그리고 농지, 목장이면 0.07%, 공장은 0.2%, 0.2%.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내 토지를.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나왔다 뭘 떠올리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상가 토지 나왔다 그럼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은 다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사실상산 토지 그러면 뭡니까?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 얘네들은 고율 분리상 토지입니다. 몇 프로 고율이라고 했어요 아까? 4% 고율로요. 자, 토지, 그래서 모든 토지를 이렇게 종합별도 분리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합니다.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시군관할 구역내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거고, 분리상 토지는 바로 개별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연재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무상 소유자 아니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예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분권자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한 산출세 계산한 거를 건물과 토지 부속 건축물과 토지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해서 그 소유자를,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면적비율 X예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자, 재산세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소유권 변동 등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를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자,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을 때,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무상 소유자. 자, 상속계 이전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다. 그럼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니까 상속인 아니에요. 공동 상속인 아니에요.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상속인 아니고 사회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입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2인상일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획처럼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 국가 등에 쓰이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래서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납세무자고.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이건 상식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위탁자입니다. 수탁자 아니라는 거. 자,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법인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소유재산은 법인 장부상 가격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시가편액에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한다. 그 공정시장가 비율이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인데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1세주택자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시가편액에 따라 43, 44, 45%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지만 이렇게 1세주택자는 공정시장가 비율이 더 낮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여러분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저를 보세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요거는 토지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한액 규정은 주택뿐만 적용되는 것이지, 주택뿐만 적용하는 것이지,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이 없다. 꼭 알아둡니다. 세부담상한 적용되고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이요. 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간을 곱한 주택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라 계산한 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 할 때? 큰 때는 자, 이 주택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이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로 바꿉니다. 자, 과세표준 상한율이 현재 5%인데요. 이 정도. 자,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지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한다는 거. 선박항공기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요약 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을 반드시 곱해야 한다는 거.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고, 자, 재산세는 지자체 장이 조례 가정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이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요?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 3년간 땡, 5년간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근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근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이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인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매수하려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다는 것은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요거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재산세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 절차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 6월 1일. 이때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재산세 정기분의 납기는 아예 뭐 상식처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은 시험장 갈 준비한 분들. 자,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주택분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9월달인데 다만 주택분, 토지 아니고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언제? 7월달에, 9월달 아니에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자, 납세지 토지 건축물 주택. 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관할 세무장이 세액 산정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때 선박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 그죠? 토지 고지서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고지서 구분한 납세 고지서의 과수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나 이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나 종부세나 보유세, 3인방 애들 똑같습니다. 다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부.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소방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소액징수면제. 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 여러분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그러면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자기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종부세도 또 나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율까지 등기가 안 됐다거나 이럴 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신고 사유 발생했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사유 발생일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돼 있다. 이런 신고는 안 하더라도 가산세 제재 없습니다. 협조 의무 같은 거라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재산세 물납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물납해?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 물납할 수 있지. 다른 시군구인 걸 안 돼요.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 요건 4가지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세 얼마? 250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가 지나서 몇 개월 내? 3개월 내 분할 납부. 2개월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이것도 받고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봐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봅니다. 비교해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세액 150%를 못 넘게 해요. 근데 주택은 더 정교하게 돼 있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받기 때문에 이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세부담상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이 세부담상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거 지금 과세금 상한액 규정을 이렇게 세부담상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세부담상한 상한액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요거 종전에 요것들은 세부담상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참고서로 봐놓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쉬지 말고. 종합부동산세 우리 과세상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거, 잠깐만요. 광고 하나 제가 말로 계속 했었던 건데, 이제 내일이네, 이제. 2024년 감동세법 송년회 모임 공지. 이 카페, 제가 다음 카페.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일이잖아요, 내일. 촬영하는. 윤광수 선생님들이 이거 오실려나 모르겠네. 올 수 있나. 2024년 계속 광고 드렸는데,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포털 검색어에 휘가루라고 치면, 서울 관악구 대학동 여기 나오면 거기에요. 자, 서울 벤처타운역 2번 출구에서 내려서 오실 수 있고요. 당일 연락번호 있으니까 전화하고 오시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강성규 교수의 감동세법 로고 박혀있는 기념타월 질 좋은 거 하나씩 무조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비는 그냥 그날 자기 먹은 거 n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합격자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시면은, 여러분, 자, 초심자분들은 감동세법 송년회 오시면 합격의 선배분들에게 생생하고 확실한 조언과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강수강생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다 혼자 오는 거예요. 그날 저는 여러분들은 내가 얼굴이라도 알지.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 인강수강생분 중에는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수님 하면은 이 수강생이구나 이렇게 해서 압니다. 자, 혼자도 뻘쭘하지 않습니다. 다 혼자 오셔요. 감동세법 다음 카페에 참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건도 하나씩 다 받고. 여러분, 지금 겨우내 배우는 내용들이요, 움트려면 낮아진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소복기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오르고 봄꽃이 피어야만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이 없고 막 배우는 내용들 막 어렵고 막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가는 거 이런 게 실력의 새싹이 움틀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게 꽃피려면 아직 멀었어요. 실망하지 말고. 때로 힘겹고 버겁더라도 합격의 선배들도 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합격의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의 그 길로. 자, 시험장 가기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하시면 36개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를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저의 언제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요거 한 가지 오늘 또 역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자,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 다음 주에 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